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그 이유영 아나운서 보낼 때 휴가 간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유영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어요. 물론 섭섭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뉴페이스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거 밝으니까 좋아요. 네? 네. 뭐 그렇다고 내가 이유영 아나운서가 칙칙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이게 밝으니까 아주 네.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금 그 휴가를 가셔가지고 예. 그 자리를 제가 다 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래도 넘칠 정도로 꽉꽉 눌러 담아서 빈자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에 따라선 네. 완전히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또 해봐야죠. 어머. 뭐 이용 아나운서가 이 뒤끝이 있더라고. 휴가 갔다 그래도 이 방송을 꼭 들어요. 그래요? 네? 뒤끝이 있어요. 네. 사람은 좀 믿고 가야지.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방송을 네. 꼭 들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아니에요. 네. 뭐 우리 항상 이렇게 살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때마침 9월 3일이 이 방송의 날이더라고요. 혹시 아셨습니까? 야, 방송의 날. 네. 그러면 공영방송들은 오늘 쉬는 데가 많은데. 그래요. 그 K모대는 네. 방송의 날에 쉬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방송할 때 제 기억으로 쉬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방송의 날이니까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건 이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방송의 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래서 방송의 날. 와. 네, 오늘도 그렇군요. 방송의 날답게 예. 화사하고 담대하고 깔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니까 진짜 깔끔한데요. 뭐 어떻게 더 깔끔해요? 네? 네. 그래서 어휴. 혹시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그럼요. 같아서. 근데 네. MBC에서 딴 방송사에서도 방송 많이 하시고 그러셔. 네네. 뉴스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 예. 그런데 얼굴을 많이 비치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도 또 여기저기서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저희 강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이제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국내 이야기를 다룰 거지만 사실은 제가 또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거든요. 외신 캐스터가 몇 분 계세요. 제가 아는 외신 캐스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국내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방송을 한 20몇 년 한 사로서 얘기하는 네. 게 국제 뉴스가요. 네. 의외로 주목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이게 시야가 넓혀지고 특히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건 굉장히 주목도가 그렇죠. 높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독일 2개 주에서 선거가 끝났거든요. 예. 근데 그 2개 란탁스발이라고 해서 주의회 선거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네. 그런 거는 좋아요. 올 연말까지 자주 모셔야겠네. 12월까지 왜? 그렇죠. 연말 그때까지는 대선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미국 대선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홍보하는 거 이거 네.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네. 그 유튜브 하신다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거 준비하는 것도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 준비라기보다는 부수적으로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도 항상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유튜버들이 그 번아웃이라 그러죠. 네. 빨리 좀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의 그 안정을 찾는 쪽을 많이 이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지금 그만뒀어요. 이분은 하루에 2번 했거든요. 하루에 2번이요? 예, 국내 정치를 다루기 때문에 어머. 아침과 저녁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금전적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나 전혀 모르지만 그만뒀어요. 힘드셨겠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뭐죠? 오래 버티는 겁니다. 음. 네. 한꺼번에 확 땡기고 뜨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교수님 방송 한 23년 정도 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 정도 했어요. 오늘 이 그러니까 꿀 조언 버티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버티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 오늘 한번 버텨봅시다. 좋습니다. 예, 참. 그리고 여러분 우물정공구사후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문자도 좋습니다. 오늘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는데
우영 아나운서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문자 있으시면 기타 없이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예.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요. 그 친구가 없으신 모양인데. 네, 좋습니다. 친구분들이 이제 쫙 보내주시면 이게 또 쫙 뜨는데.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엄마 보내주세요. 엄마 보고 있다면 그렇죠. 대답을 알려줘.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10월에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국군의 날 이야기입니다. 원래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6.25 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1956년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후에 1976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후 정부가 오늘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왔던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안을 제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셜하게 이게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두고 단순한 휴무일의 개념을 넘어서 군사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국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확고한 국가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 네티즌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차 5개로 12일 쉬는 법. 왜냐면은 그렇죠.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임시 공휴일이 10월 1일 날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또 월수 금만 하면은 엄청 그렇죠. 쉴 수 있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 주 월화까지 붙여서 한글날이네. 그다음 수요일이. 그렇죠. 그래서 12일을 쉴 수가 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목요일 날 회사로 돌아오면 책상이 없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왕 쉬는 김에 그냥 푹 쉬라고. 그렇죠. 영원히 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런 소식과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택시 발전법, 예금자 보호법 등 이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어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민생 법안이 국무회의로 의결되고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제가까지 됐는데 이 소식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요새는요. 이 대학에서 수업을 빼먹는 게 헌법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날짜를 딱 이 수업 일수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일 날 없던 공휴일이 생겼다. 어제 3일 날 또 쉬네. 그럼 화목 수업인 게 일주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추석 때도 이런데 이걸 언제 보강을 하지? 이런 걱정은 이제 주로 하죠. 학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학교 다닐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늘 또 보강이 너무 기쁜 날에 이런 학생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차 참 좀 거시기 한데 곤란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쉬는 날 요게 사실은 이제 쉬면은 2일이 수요일이고 고난 쉬면 3일 날 또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여행도 좀 가고 그래가지고 소비를 좀 늘려라 이런 이제 소비 진작 차원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날의 뜻을 새겨라 이런 시대는 좀 지났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행 계획 세우시는 거 이거는 사실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거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예. 그럼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예, 이 몸을 던진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이제 한번 쫙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며칠 쉬면은 네. 푹 쉬다가 진짜 푹 쉴 수가 있어요. 예. 12일을 쉬는데. 아유, 참. 유럽이에요, 이런. 그러면은 방학이죠, 뭐 그거는.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 다음 얘기 뭐 어떤 얘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뭐 수업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교수님 어제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개강을 하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힘들어요. 조금 하셨습니다. 이게 적응이 안 돼요. 28년째인데도.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그런데요. 만약에 개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학생이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게 네. 이게요. 우리가 의무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15학점, 18학점 뭐 이런데요. 그 1년 학점입니다. 이건 네. 1년에 15학점, 1년에 18학점 이런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월급이 깎여요. 월급이요? 예. 교수님 월급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과목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이 폐강이 됐어. 이런 월급이 깎여요. 어머. 예. 그게 거의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근데 내가 얼마인지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왜죠? 아니요. 그 학교마다 다르고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저는 이거 난생 처음 듣는 정보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 그 의무 학점을 마치려고 그러니까 방법은 또 있어요. 1학기 때 3과목 중 한 과목 합해야 되고 2학기 때 4과목을 하면 되는데 네. 2학기 때 4과목을 못 하면은 그때는 1년치 연봉에서 몇 % 깎이죠. 그게 많이 깎여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예. 오히려 3학점을 더 했어요. 그러면 돈을 받죠. 근데 못했을 때 깎이는 돈과 네. 예 더했을 때 받는 돈 하면 더했을 때 받는 돈이 형편없이 적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수지 타산이 좀 애매하네요. 안 맞아요. 예. 옛날에는 뭐 많이들 더 오버해가지고 하고도 했는데 네. 요새는 거의 안 하죠. 그랬구나.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전국 주요 의과대학에서 지금 이 학생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서울대 수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가을 학기 서울 의대에 개설된 전공 필수 강의 37개 수강 비율이 35.6%라고 합니다. 의정 갈등을 겪기 전인 작년 가을 학기에 열린 전공 필수 강의 36개 수강 비율인 89.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은 비단 서울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 전국 의과대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전체 의대생 440여여 명 중에 9명가량의 학생만 의대로 복귀를 했고요. 인하대는 281명 가운데 12명만 전공 수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대의 경우 13명만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측은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수강 신청을 독려하거나 학칙을 개정하는 등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로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9월이 의대생 복귀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9월 학기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그동안은 의료계가 만나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만나자는 연락을 먼저 하기도 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 이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시 연찬회에서 강조한 것은 당정이 합심해 의료계와 소통하자는 것이라며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라고 한 것은 평소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과 반대되는 워딩이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제 의료 대안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지만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이 사망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 의료 현장의 심각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만의 이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높아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2025학년도에는 원래 의대 정원 플러스 1,500명이 더 애드가 된, 더 증원된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학년 학생인데 일단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본인 손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원래 제가 볼 때 솔직히 저의 아까 뭐 이주 장관이 뭐 자기의 소신 그래요. 저도 소신이 뭐냐면 네네. 형평성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휴강하는 게 헌법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요새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지금 한 학기를 그대로 날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학기 때 다시 들어오면은 이걸 유급을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전공과 형평성이 맞느냐부터 이게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사실은 28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경우 처음 보고 이게 선뜻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학생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게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복학이라 지금 그래도 다시 복학을 하는 것이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는 측면에서 훨씬 좀 유리하다라는 함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건 못 바꿔요. 이제 고3 학생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무효로 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함적 선택을 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된 거에서 원인을 따지지 맙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의사들이 적이 아니거든요. 왜 의사가 우리의 적이에요? 의사들이 그 코로나 때 얼마나 자기 희생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거는 알지만 중요한 건 다른 한편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의사들도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막 1,500명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입장이 그런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은 안 되지만 내후년에는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좀 도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사들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시했을 때에는 봐라. 우리가 제시했는데 저쪽에서 안 듣지 않느냐는 명분이 됐는데 이쪽에서 계속 제시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시를 해 주길 바라겠고 제시하면 정부가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치적으로 자꾸 정부는 얘기하는데 수치와 실제로 병원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를 경우에는 정치는 뭐냐면 수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체감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아니요. 좋겠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죠. 왜? 뭐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 거창한 얘기할 필요 없이 모든 직업엔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 뭐 돈을 띄어먹었거나 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욕을 먹잖아요. 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기대치가 있고 거기에 걸맞는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역시 의사들도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직업 윤리는 무엇이고 이 사회에서 거는 기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에 맞게 또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합리적인 선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대 학생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그 의대 지금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그 이제 1학년 된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뭐 수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또 어디 갈 수도 없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상황이. 지금 의대 학생들 중에서는 뭐 반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기회에 아예 그냥 학교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반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많을수록 등록률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래도 집하고 거리가 먼 곳에서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네. 아이고 인원수도 내년에 느는데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그러고서 좀 집과 가까운 데 의대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다시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서 그렇다라고만 단정적으로 그게 100%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다음 그래요. 소식 가볼까요? 예. 예. 혹시 교수님 요즘에는 그 사실은 뭐 이 장보기가요. 예. 집에서 그냥 뭐 배달하면 되니까 맞아요. 마트에 자주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원래 그 네.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게 저게 아니고 네. 원래 우리는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고 나 어렸을 적에 만화에 그 이배달인가 그 아주 네. 유명한 무술가 분의 그렇죠. 최배달 최배달. 맞다. 네. 최배달 뭐 그런 것도 있고 배달 많이 하죠. 그 배달이 그 배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배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마트를 자주 안 가는데 마트에서 최근에 뭐 장이라도 뭐 보신 적 있습니까, 교수님? 저 와이프랑 가끔 가요. 그래요. 근데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헬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돌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 하려면은 그 신기하네. 네, 왜죠? 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네. 다 그냥 운동을 하나 봐요. 요즘에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이야, 특이하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헬스를 할 때는 이게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맞아요. 그렇대. 사실은 섬유질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형마트에 가서 양배추를 사려다가 보니까 양배추가 막 2kg 한 개짜리가 13,000원이더라고요. 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양배추 씨앗을 샀어요. 집에서 키워 먹어요. 네, 그래서 옥상에다가 일단은 이야. 뿌려놨는데 이게 자랄지 안 자랄지는 뭐 슈레딩거만이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싸서 이번 추석이 어떻게 되려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그나마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인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4로 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201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요. 지난달 햇과일이 출시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 물가 상승률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자, 품목별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공업 제품 물가가 1.4% 상승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농축수산물은 2.4% 오르면서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 올렸고요. 이 중 농산물은 3.6% 올라서 전달에 비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은이 지난달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예상한 소비자 물가 단기 흐름의 8월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기상 이변이나 국제 유가 불안과 같은 추가적인 충격이 없을 경우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요. 이 일부 품목에서 여전히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져서 이 전망과 분석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상은 이 올라오는 음식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 가족 간에 오가는 온정과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빈상을 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네. 물가 상승률이 몇 %일 것 같으세요? 10,000% 되지 않습니까, 거기? 10,000%보다 조금 더 많아요. 만보다 더 그러니까 많아요? 2023년 기준으로 요새 이게 마두로 정권 네. 마두로가 재선돼 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근데 했죠. 작년에 기준으로 170만 % 정도 되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이 정도.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네. 있었거든요. 빵 하나 사려고 그래도 막 이 뭐죠? 수레로 막 리어카로. 리어카로 네, 돈을 쌓아서 리어카 가더라고요. 아시네 젊으신 분이. 리어카 알죠. 네. 옛날엔 리아카라고 그랬죠. 리아카. 네. 근데 이거 막 그걸로 이 돈 가져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 너무 유명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일단 수치적으로 물가를 잡았다. 네. 저는 그거는 뭐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앞서도 여러분한테 그 의료 말씀드리도 했는데 네. 이게
체감과 수치가 다를 때에는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체감 지수를 더 먼저 생각해야지 수치만을 매달리면 안 돼요. 하지만은 경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수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체감으로 옵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뭐 지금 수치 좋으니까 그냥 지금 좋으니까 그냥 좀 참아라라든지 아이 뭐 싸졌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 듣는데 확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병원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을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하는가 이랬을 때에는 그 체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경제는 그렇게 지금 체감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체감 경제는 굉장히 안 좋고 물가 계속 오르고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조금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로 잡히면 제가 볼 때에는 하반기에서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조금 내려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체감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는 제가 볼 때에는 항상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아주 짧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통장연합회 장흥군 지회가 단합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배포한 배지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국일승천기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어서 모두 수거 조치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흥군 지회에 따르면 이날 장흥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 이통장 장흥군 가족 한마음 대회를 앞두고 이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옷에 착용할 배지를 300개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배지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한가운데 두고 햇살이 퍼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우길기와 비슷하다면서 일부 이장님들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장흥군지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전부 수거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의도는 일체 없었고 소속감을 위한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요즘 우길기도 문제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흥에서 일어난 우길기 형상 닮은 배지 해프닝 어떻게 보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거 봤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겼는지. 이거 누가 봐도 그거는 우길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뭐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당연히 나도 의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딱 보면서 그 생각을 안 했는지 근데 어떻게 왜 그게 단합하고 뭔 상관이지? 우리가 배지를 만들 때에는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 무슨 의미로 그걸 만들었는지 난 의도는 확실히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의도는 없겠지만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던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건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자꾸 만드는 건 뭐 좋지가 않겠죠. 자, 오늘 어쨌든 1976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용준 캐스터님 밝고 강한 에너지 너무 좋네요. 이우영 아나운서 긴장하셔야 할 듯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가 자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챙겨보고 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